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19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1517년 명정덕 12년 홍문관 직제학 이성동 전한 조광조 부은교 민수천 교리 신광한 부교리 유용건 박사 손수 저작 안철순 정자 이희민 등이 아뢰기를 특근대 정은 양팽손을 갈라고 명하셨다고 합니다. 양팽손은 정론을 가지고 이를 말한 사람인데 문득 갈라고 명하셨으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정론한 사람을 갈라고 명하시면 뒤에 대간이 되는 자가 또한 어찌 잠자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언로를 크게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대간들이 이미 이를 끝까지 다 하지 못하였는데 정은이 또 그러다고 했으니 어찌 감히 재직할 수 있겠습니까? 방해의 한 사람이라도 그 잘못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감히 재직할 수 없는데 더구나 동료인 대간이 정론으로 공박함이리까? 공론이 귀한 까닭은 한 정론은 중론을 이겨서 조정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은 지나갔으나 앞으로 큰일이 있어도 이렇게 하면 폐해를 이루 구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정은이 대간들을 공격하며 형세가 반드시 서로 용납할 수 없어서 참으로 처치하기 어려우므로 대신에게 물어서 양팽손을 갈도록 명하였는데 대간들도 이미 홍문관의 논박을 받았으므로 재직할 수 없으니 모두 갈도록 하라 하며 이성동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정은이 뭇 대간을 공박하면 형세가 서로 워낙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팽소는 공론으로 양은한 사람인데 그 사람까지 모두 간다면 앞으로 공론을 가지고 감히 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대저 대간의 진퇴는 중하므로 반드시 대신에게 물어서 처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간과 재상은 그 도가 구차하게 부합하지 않으므로 옛사람은 대간이 재상을 천거하지 않고 재상이 대간을 천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구차하게 부합하지 않고서야 국세가 존귀하고 공론이 행해지니 대간의 진퇴로 반드시 재상에게 물어서 처치하면 아마도 뒷배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일마다 대신과 의논할 것은 없겠으나 이 일은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대신과 의논하였다. 이제 대간들을 죄다 가는데 양팽손 한 사람만 머물러두고자 하면 되겠는가? 이미 대신이 갈아야 한다는 말을 하였으니 양팽손도 취직하기 어려우므로 모두 간 것이다 하였다.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19일 신묘 여섯 번째 기사 장순손을 병조판서로 고형선을 사헌부대사원으로 이성동을 사관은 대사관으로 박호를 지비로 정충량을 사관으로 정사룡을 권벌을 장령으로 공서린을 홍문관 은계로 조한필을 지평으로 김구를 헌납으로 윤자임을 부교리로 최산두 이약빙을 정은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0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고형산이 아뢰기를 전 대간이 이성은에게 주의주도록 힘껏 청하지 않은 것은 과연 잘못인데 양팽손이 그것을 공박하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양팽손을 잡고 또 홍문관의 아뢰에 따라 대간을 죄다 가셨습니다. 전일 연방 때 신도 정은의 소가 지나치기는 하나 죄주기를 청하면 언로에 방해가 된다 하였으므로 신의 생각은 전 대간과 서로 같으니 반드시 후 대간과 맞지 않을 것이며 또 재질이 못나서 봉헌의 장에 합당하지 않으니 사직시켜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논박받은 대간은 재직할 수 없으므로 가는 것이요 이 성은을 죄주기를 청하지 않은 일 때문이 아니다. 신대간의 생각이 어떠할런지 모르니 맞지 않으리라고 미리 생각할 수 없다. 경이 어찌 풍헌의 직임에 합당하지 않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며 4번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월 20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대학을 강독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여기에 이르기를 대학의 가르침은 천자의
자, 중자와 공후, 경대부의 적자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라 하였다. 오늘날의 재상의 자제는 다들 학궁에 모이지 않는다 하니 내가 듣기는 매우 온편치 못하다. 대저 교화는 반드시 재상이 먼저 이끌어야 한다 하며 참찬관 유운이 아뢰기를 배우는 자는 동몽의 교양부터 시작해야 하며 동몽의 교양이 바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8세부터 먼저 소학을 읽어서 그 터전을 세운 다음에 대학을 읽어서 소학의 공효를 거두어야 그 행신하는 방도가 한결같이 바른 데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래 동몽의 학이 퇴폐하였으므로 가르치는 자가 힘쓰지 않고 수업하는 자도 즐겨 배우지 않으며 무릇 사대부의 자제가 야비하게 여겨서 비웃음으로 부영이 된 자도 따라서 가서 배우게 하지 않으니 동몽의 교양이 바르지 않은 것은 대개 여기서 말미암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스승 노릇을 감당할 만한 생원 진사를 가려 한 부 안에서 동학의 장으로 삼아 진퇴하는 예절과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도리를 가르쳐서 그 덕성을 기르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몽의 교양이 이미 바르게 되면 집에서 행하고 나라에서 미루어 행하는 것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릴 때부터 먼저 소학을 읽고 난 다음에 대학을 읽는 것은 순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하면 학문하는 두 방도를 알 수 있다. 나이가 제 시기를 넘긴 자로 말하면 소학의 도를 오활하게 여겨서 배우지 않는다. 학궁 안에 행여 배우고자 하는 자가 있거든 사장이 된 자는 권하여 배우도록 하라 하며 시간관 조광조가 아뢰기를 유운이 아린 동학에 관한 일은 실패로 바로 마친 것입니다. 유식한 선비를 가려서 몽학의 장을 삼으면 가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 세우는 법이 아니라 조종의 성헌에 따르는 것인데 좋은 스승을 얻어서 가르치게 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후세에서는 좋은 인물을 쉽게 얻을 수 없으나 대신이 된 자가 성심으로 찾으면 어찌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근래 몽학의 대패가 이러하니 인심이 바르지 않고 풍속이 순수하지 않은 것도 여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을이 순종할 좋은 스승을 얻어서 몽학의 장으로 있으면서 나이 어린 사람을 가려 모아서 가르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르게 기르면 인재가 많이 일어나서 인심과 풍속은 바르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절로 바르게 될 것입니다. 인심과 풍속이 순수하면 치세를 오게 하기에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고 정경 이희민이 아뢰기라 학교 일은 법으로 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위로는 공경으로부터 아래로는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하면 절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학교가 밝지 않으면 인재가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몽학의 일은 지금 힘쓰더라도 과연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어찌 유자의 도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학교의 사장이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떠드는 선비가 반드시 비루하게 여기고 취약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며 이 희민이 아뢰기라 몽학의 사장은 서반에 붙여서 그 녹을 주므로 문학을 조금 아는 자가 다들 되려고 하나 그 직위에 있는 자는 다들 구구한 무리이니 반드시 공연하게 뽑아서 스승을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몽학이 절로 바르게 될 것입니다.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근래 뜻있는 선비가 조금씩 일어나나 종사가 될 사람이 없으므로 뜻있는 자가 마치 길들지 않은 마을처럼 각각 제 소견으로 배우는 까닭에 학문이 바르지 않습니다. 하고 유운이 입문하여 아뢰기를 여기에 이르기를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서 하는 것이라면 비록 할고 하거나 여묘살이를 하더라도 이는 남 때문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대저 배우는 자는 자기를 위하는 일에 힘쓰고 그 마음을 닦아 그 도리를 다하고서야 마침내 착한 사람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남에게 알려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학문은 곧 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윗사람은 할고 하거나 여묘살이하는 것을 보더라도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짓으로 의심하지 말고 이끌어 돕고 주장하여 그 착한 마음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 쓰는 것이 어떠한지를 모르고서 미리 명예를 얻으려는 짓이라고 의심하면 그것은 그 착한 일을 하는 마음을 억제하는 것이요 착한 도리로 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자기를 위하는 학문에 힘쓰면서도 남에게 알려질까를 걱정하면 곧 지인입니다. 그러나 3대 이후로는 명예를 좋아해서
좋아해야 착한 일을 할 도리가 무궁합니다. 한 고을의 수령이 명예를 좋아하면 한 고을이 그 언택을 입으며 한 관사 안에서도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덕에 물드는 사람이 많거니와 그렇게 계속하면 군자가 될 것이니 이제 요니 아랫말은 뜻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구세의 사람 중에서 명예를 얻으려 한다고 선율을 배척하고 모함하여 착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도도한 시속이 다 그러니 상하가 살펴야 할 일입니다. 여기에 이르기를 군자의 마음은 화나여 크게 공정하다 하였습니다. 대저 인심이 공정하면 사물의 이치가 응접할 즈음에 옳은 것을 옳게 여기고 그른 것을 거르게 여겨 각각 그 마땅한 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임금은 천하의 한 가지 물건도 내가 악해하지 않을 것이 없고 한 가지 일도 내가 해야 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물건을 아껴서 인의 도를 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필부 천사 일지라도 요순 같은 임금과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은 곧 분수 안의 일이니 더구나 대신이겠습니까? 이런 것을 더욱 깊이 살펴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천한 필부일지라도 요순 같은 인간과 백성이 되게 하려고 마음먹는데 더구나 임금이겠는가? 그러고서야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조광조가 이 성은이 사류를 배척하고 모함하여 조정을 흐려 어지럽힌 주회를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단해서 대간을 주에다 간 패당과 팽손이 간사자를 미워하고 먼 장래를 염려했는데도 도리어 갈리게 한 실책을 반복하여 논개하고 유운 이희민도 그것을 논하였다. 조광조가 아뢰기를 공론이 공경에 있지 않으면 대각에 있고 대각에 있지 않으면 초야에 있게 되는데 공경에게 있으면 다스려지고 대각에게 있으면 어지러워지고 환시에게 있으면 망한다고 하나 대각에 있으면 어지러워진다는 말은 그럽니다. 왜냐하면 삼공에게 있지 않으므로 대각에 돌아가고 대각에 있지 않으면 절로 초야에 돌아가는 것인데 초야의 미천한 선배일지라도 요순 같은 임금과 백성이 되게 하려는 뜻은 누구나 분수 안의 일이니 어찌 조정의 일을 의논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은의 이른바 외이라는 말에서 그 엄험한 뜻이 절로 드러났으므로 시종이 다들 죄주기를 청하고자 하였으나 상의가 굳게 정해지셨고 대신이 화평하여 폐조 때와 같지 않으니 이런 사람이 있더라도 치도에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성명을 믿고서 감히 아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래 인심이 더욱 의혹되고 사기가 꺾이니 상께서 지치의 공부에 더욱 힘써서 시비의 오후를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정감이 크게 밝아서 물정을 환히 아시면 사혹한 말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폐주의 초년에 대신의 마음이 화평하지 않았으므로 사림의 화가 말할 수 없이 참혹하였습니다. 대신이 어진 사람을 좋아하고 선을 즐겨서 어진 사람을 목마른 듯이 구하였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때의 대신이 어찌 다들 험사하였겠습니까마는 마음이 화평하지 않아서 선율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국가를 거의 위태롭게 하였으나 성명의 시대에 어찌 원망하고 분해하여 어그러져 다투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패주의 대신은 과연 화평하지 아니하여 그 상의를 엿보아서 무갑자의 화를 만들고 조종께서 배행한 착한 선비가 남김없이 섬멸되게 하였으니 어찌 참혹하지 않겠는가? 근래에는 화평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대간이 어그러져 다툰다는 말을 먼저 내면 인심이 동요하게 될까 염려됨으로 간 것이다. 이따금 부박한 의논이 있으므로 대간이 상소하여 말하는 것은 별다른 뜻을 두고 하는 일이 아니라 걱정거리를 미연에 막으려는 것이요. 혹 경연에서 대신 대간 시종이 옳으니 그르니 하여 시비를 다투는 것은 좋은 일이니 이것을 어그러져 다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어그러져 다툰다는 말은 지나친 듯하므로 진정하려고 간 것이다 하였다. 할고는 허벅지의 살을 베어 부모의 병관에 쓰는 것을 말한다. 증조실록 30권 증조 12년 11월 21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입문하여 이르기를 사람의 혈기가 바야흐로 강성할 때는 오히려 힘쓸 수 있거니와 옛 임금으로서 처음과 같이 끝내 힘쓴 이가 드문데 위 무공은 95세를 사는 동안 경신이 이러하였으니 임금이 된 사람으로서 이를 본받아야 시종이 한계를 같을 것이다 하며 영사 신용계가 아뢰기를
무궁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 시종 한결같기가 어찌 어렵겠습니까 하고 금토관 임건이 아뢰기를 임금의 말은 전후가 다르지 않아야 하는데 대간을 갈 때 대신이 혹 이 성은을 칭찬하며 상께서도 옳다 하시고 이제 또 그르다 하시니 신은 아마도 임금의 말에 정해지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며 이 성은을 그르게 여기는 조종의 상하가 다들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중간에 떤 말일 것이다. 내가 어찌 이 성은의 소로 다 옳다 하였겠는가. 내가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초 연방하던 날에 대신이 다들 이 행이 나라를 그르친다고 지목한 것은 지나치고 이 성은도 지나치다 하였으므로 내가 이 성은이 이 행을 구제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대신의 뜻과 서로 같다 했는데 이 말이 와전되어서 그럴 것이다 하여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1일 개사 두 번째 개사 연대를 들었다. 부정 곽순조가 아뢰기를 우리 태조께서 야인을 정별하실 때에 편전으로 능히 이겼으니 군사의 시제 때 먼저 편전을 쏘게 하면 중요의 사람들이 다 앞을 놔두고 익힐 것입니다 하고 첨정 박기가 아뢰기를 중주 가흥창의 노적에 쓰이는 장목 따위 물건들을 먼도의 사람들은 반드시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에게서 사이함으로 값이 뛰는 폐단이 있고 불이 옮겨 붙을 염려도 있으니 창고를 설치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편전은 길이가 짧은 활살인데 멀리 나갈 수 있고 촉이 날카로워 갑옷을 뚫을 수 있다 한다. 아기살이라고도 한다. 중조실록 30권 중조 12년 11월 21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장훈의 전교하기라 임건이 전을 연방 때 내가 이 성의 소를 옳다고 하였다 하였는데 과연 그런 말을 하였는가 나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이 성은이 이행의 이의를 호소한 것과 대신이 호소한 것이 대신과 거의 같다고 하였는데 이 말 때문에 와전된 것이 아닌가 하며 정원이 회개하기를 신등이 입시하였을 때는 그런 정규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증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1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1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대사헌 고형사는 대의와 맞지 않으므로 물러가서 명을 기다리니 빨리 갈아주소서 하고 또 전의를 아뢰니 전교하기를 고형사는 이미 대간의 의논에 화합하지 않는다면 갈아야 하리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2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대신은 어진 사람을 청구하는 것을 급한 일로 여겨야 한다 하며 정경 이 희민이 아뢰기를 대신이 공평 정대하고 흉중이 안팎으로 환히 터여서 남이 기능을 가진 것을 내가 가진 듯이 여기고 남의 뛰어난 재능을 마음으로 좋아하여 선을 받아들이면 일마다 고치지 않더라도 구원한 공효가 절로 있을 것입니다 하고 영사 신영계가 아뢰기를 임무를 진퇴시키는데 늘 마음을 두기는 하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사람을 쓰는 것은 자연히 써야 하겠으나 신은 아직 누가 어질고 누가 어질지 못한지를 잘 모릅니다. 신이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착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옛사람이 오경이 간사한 자의 글수무늬가 된다 하였거니와 착한 사람이라면 옛글을 배워서 더욱 어질게 되고 착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글을 배워서 더욱 불추하게 됩니다. 남들이 혹 신을 가리켜 선을 좋아하지 못한다고 말하거니와 신의 기질이 본디 용렬함으로 감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고 정은 이 약빙이 아뢰기를 기준의 상소는 지극히 정대한데도 대가는 오히려 구차하게 용납되는 것을 달갑게 여겼습니다. 양팽손의 말은 만세도록 고칠 수 없는 것인데도 도리어 갈렸으므로 홍문관은 양팽손이 가리지 않도록 극론해야 워낙 마땅한데 구제하지 못하였으니 일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성은은 참으로 나라를 그르치는 사람이니 지금 전형을 명정하게 해야 죄는 그 마땅함을 얻고 일은 그 발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행은 이름 있는 사람이고 패조에서 볼만한 일을 하였으나 근래 그 사람이 군자답지 않은 것을 알았으므로 아뢰었거니와 이 행이 배척받은 뒤로 연방 때에 대신이 한 말에도 옳지 않은 것이 많은데 어찌하여 한낱 이 행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성주께서 기절을 배양하셨는데 그때 한
어마어마한 재상이 마음에 언짢아 하다가 폐조에 이르러 드러냈습니다. 대신으로서 선량한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만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지극히 한심한 사람입니다. 이행이 전이라는 어진 벗을 사귀었으나 그 부모의 상을 당해서는 매양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농담하기를 여느 사람과 다름없이 하였으나 조금이라도 지키는 것이 있다면 어찌 그러하겠습니까? 부지하고로 있을 때는 착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고 또 한 번도 경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중에서 현저한 것입니다. 이제 이 성은은 이 행을 구제하였을 뿐 아니라 조종의 선유를 다 좋아하지 않으며 또 선유가 등용되며 마음에 언짢아 하였습니다. 그 마음 쓰는 것이 이러함으로 상하를 이간시키려 할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이 성은의 주의를 다스리되 중한 법을 써야 하겠습니다. 하고 신용계가 아뢰기를 이 성은이 어찌하여 형벌을 받게까지 되어야 하겠습니까? 대간의 말은 격절해야 하나 상께서 잘 헤아려 들으셔야 합니다. 그 소에 조종을 법을 지킬 수 없다고 논한 말, 다 당시의 사람들을 책망한 말이다. 광망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입니다. 조종의 법을 죄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은 그 법을 변경하려는 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것은 전일 경연 때 한 말이다. 그러나 그 법을 변경하려는 뜻이 아니다. 조종의 법은 본디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며 신용계가 아뢰기를 정광필도 이 말을 그러다고 하였으나 이 성은을 어떻게 죄줄 수 있겠습니까? 전일 박상 김정의 말이 매우 광폐하여 주의를 다스릴 만한 듯하고 그때의 대관도 죄 주기를 청하였으나 신등은 죄 주기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은이 말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므로 일에 따라 바른 말을 하였을 뿐인데 어찌하여 죄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 약빙이 아뢰기를 이 성은을 죄 주지 않으려는 까닭은 언로를 위해서의 일터인데 이제는 또 그도 일에 따라 바른 말을 한 것이다 하니 어찌하여 한낱 이 성은을 위하여 굳이 이렇게 말합니까? 조종조의 법을 죄다 행할 수 없다는 말이 어찌 그 법을 변경하려는 것이겠습니까? 그 중의 작은 절목을 변통하려는 것인데 이제 일에 따라 바른 말을 하였단 말이 한번 나오면 사람이 다 의기를 잃을 것입니다. 이 성은은 출중하고 불의한 사람입니다. 처음 상소할 때 그 아비 이손이 울면서 굳게 말렸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신이 시종의 반열에 오래 있어 상께서 학술에 힘쓰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저들이 학술이 죄다 헛된 것인 듯합니다. 이제 누구에게나 의심을 두고 소란하에 정하지 못하면 정령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은 상께서 확연히 뜻이 없어 직위가 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자는 숨김없이 죄다 말하므로 혹 대신이 미워할 말을 하는데 그렇게 계속하다가 화가 마침내 제 몸에 미치게 됩니다. 하고 특징한 긴급비비 아래기라. 신이 밖에서 듣기로는 이 성은의 일 때문에 무리가 분분하여 안정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들어와 들어보니 대신 대간이 가부를 상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부를 상의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고 이 희민이 아뢰기를 조종은 한 지방과 같으니 시종 말이 지나쳐서 상 앞에서 공격하여 제 마음을 석연하게 하는 것일지라도 자제와 같이 대해야 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이런 일을 마음에 쌓아두겠습니까? 하고 신용계가 아뢰기를 전일 김식을 청가한 사람이 많았는데 김식이 주하랑이 되어서는 육조의 조사 자랑은 예전부터 별주를 많이 마시고 또 직숙이 많으므로 김식이 이 때문에 벼슬살이를 즐거워하지 않아서 두 번 정사하니 혹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참으로 어진 사람이라면 수령을 제수하여 그 설실을 봄으로써 백성이 연택을 입게 될 것이니 신은 수령을 제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의 법을 죄다 지킬 수 없다는 말은 김식의 일 때문에 나온 것이다. 조정조에 그런 법이 없었더라도 김식이 이 학의 밝음으로 경연에서 진강을 시키기를 청한다. 이것은 한층이 지평으로 있을 때의 아랜 것이었다. 김식이 여러 번 서용되었으나 다 병이 있다고 사직하였으므로 어찌하여 그랬는지 모르겠다 하며 이 약병이 아뢰기를 신이 김식의 사람됨을 압니다. 처음에는 술 마시기를 즐겼으나 그 어미가 말렸으므로 지금은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데 육조의 벌주를 마시는 풍속이 매우 배단에 있어 지탱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이 때문에 병을 핑계하여 정사하였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식이 어찌 병을 핑계하였겠는가 하며 긴급히비 아뢰기를 김식이 두 번 좌랑이 되었으나 다 병으로 사직하였고 주부가 되었어도 다시 병으로 파직되었는데 오래지 않아 다시 서용되었습니다. 하였다.
증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0일 갑오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장순손이 어머니 병 때문에 여러 번 사직하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2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이성동, 지비 박호, 사관 정충량, 장령 권벌, 정사룡, 헌납 김구, 지평추 헌필, 성은 이 약병이 아뢰기를 이성은이 조정의 정사를 어지럽히고 선율을 엄해하여 중외의 사람이 시비에 현혹되게 하였는데 상께서 이미 그 사람이 그런 줄 안다고 분부하시는 하셨으나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셨으므로 중외의 사람들이 혹 옳다고도 하고 그러다고도 하며 이 때문에 대간이 두세 번 갈리었으므로 이제 멀리 귀 양반의 시비를 분명하게 해서 무사람의 의심이 풀리게 해야 합니다. 이 성은의 죄가 저러한데도 전대간이 죄주기를 힘껏 청하지 않은 것은 워낙 옳지 않고 양평손이 하는 것은 정론인데 갈았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이 행도 특지로 참 이를 제수하였는데 상께서 이 성은의 소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분부는 하셨으나 그 소가 한번 들어간 뒤에 문득 이 행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중의 인심이 의혹하여 다들 그 때문에 사용하였다 하니 개정해야 합니다. 전대간이 논한 일이 많으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대함으로 우선 이것을 아랍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이 성은의 소에는 사실을 받아들일 일이 아주 없었는데 대신이 다들 봉장한 사람은 죄줄 수 없다 하여다. 그 소를 버려두고 채용하지 않을 따름이요. 죄 주어서는 안 된다. 이 행은 이 성은의 소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대신의 말에 따라 특별히 사용한 것이니 개정하여서는 안 된다 하였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2일 갑오 네 번째 기사. 이조판서 한세환이 정청에서 참판 김급희에게 말하기를 예조 참판 조계상은 대사원이 될 만한가 하며 김급희이 그가 대사원을 할 만하다고 했으나 정랑 한충이 붓을 멈추고 쓰지 않고 말하기를 전에 무리가 있었고 바야흐로 이행의 일을 논하니 어찌 역시 어렵지 않겠는가 하니 한세환이 말하기를 윤세호를 첫머리로 하고 김당을 그 다음 조계상을 그 다음으로 하면 된다 하였으나 한충이 듣지 않고 김안국을 주의하려 하며 한세환이 말하기를 조계상의 일은 자기 일로 험이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잘못된 일이 있게 된 것이니 이 어찌 종신토록 폐기할 수 있겠는가? 사람을 등용하는 도리에 해가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좌중이 말이 없었다. 증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2일 갑오 다섯 번째 기사. 윤세호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윤은보를 황해도 관찰사로 환효원을 성정원 우부승지로 삼았다. 사실은 논한다. 이때 조광조의 세력이 크게 치성하여 지위는 낮으나 권세가 삼공을 기울였으므로 젊은 신진들이 모두 부쫓았다. 윤세호는 황해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조광조의 뜻을 잘 따라서 모든 행사나 시위에 있어 상정을 벗어나고 그 짓으로 꾸며서 헛된 명예를 극진히 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대사헌에 제수되었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3일 얼미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대학연의를 강독하였다. 시독관 유용건이 입문하여 아뢰기를 여기에 말하기를 부부가 만남은 생민의 시초이고 만복의 근원이라 하였습니다. 혼인의 예가 바르고 쓰야 물품이 수성하고 천명이 완전해집니다. 부부 사이는 지나치게 천건하기 쉬우므로 오륜을 설술할 때에 별자로 칭하였는데 문왕의 배필의 도가 지극하니 이것을 체념하셔야 합니다 하고 대사관 이 성동이 아뢰기를 관저의 미신은 만고의 제왕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역대 임금으로서 방탕한 자가 다 여기에서 말미암고 반목하는 자가 다 여기에서 말미암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이것이 집을 다스리는 요체이기 때문이며 예전부터 집이 다스려지지 않고 나라가 다스려진 일이 없는 까닭은 인정이 더욱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혼인의 예가 바르고 써야 물품이 수성하고 천명이 완전해지는데 우리나라는 혼인의 예를 바르게 행하지 않은 지 오래다.
접대 위에서 먼저 정리를 행하며 사대부도 조금씩 행하여 가나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는 패단이 고쳐지지 않으면 보탬이 없을 것이다 하며 유용건이 아뢰기를 위에서 먼저 정례를 행하여 성전을 예전대로 회복하였으므로 연임에서 즐겨 따라 행하는 자가 있고 애써 행하는 자도 있으니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는 풍속은 버릇이 이미 오래되어 갑자기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연히 고쳐질 것입니다 하였다. 대간이 또 전의를 아뢰었으나 다 윤호하지 않았다. 영사청 광필이 아뢰기를 근자의 대사원, 대사관, 승지 같은 자리가 비면 외관을 주의합니다. 감사는 일기 안에 겨우 그 도의 일을 알고 주위에 다 알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더구나 반년 안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에도 오래 있지 않을 것이라 혹 근면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뒤배단이 있으니 상리에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임으로서 들어와 대간에 제수되는 것은 자주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접대는 마침 인물이 부족하므로 부득이 제수한 것이니 이것이 뒤에 관리가 될 것은 없다 하였다. 참 잠깐 이 자가 아뢰기를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고생합니다. 일에 관계가 있다면 배단을 헤아릴 수 없겠으나 지금 증고사 태를 묻을 곳을 가리기 위한 것을 말한다. 내려갈 때 종사관도 많이 따라가는 상직관도 많이 따라가 종사관도 많고 따라가는 상직관도 한둘씩 되는데 만약 백성의 집이나 전지의 집 근처를 지목하면 이를 피하려고 백성이 다들 재산을 기울여 뇌물을 쓸 것인데 이것은 올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아니니 본의해서는 안 됩니다. 대저 풍수의 설이란 황당한 것이며 또 가까운 곳에 어찌 가릴 만한 데가 없기에 반드시 먼 곳에서 가려 백성에게 폐해를 끼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할 것이 지당하다. 말한 것이 지당하다. 증고사는 역시 옛 관리를 그대로 쫓아 사는 것이 지나지 않으니 이것은 과연 보탬이 없는 일이다. 또 하삼도에 왕래하는 것은 더욱 배단이 있으니 가까운 곳에서 가리는 것이 역시 옳으리라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원자의 태봉은 가리지 않을 수 없겠으나 이 때문에 그 배단이 그대로 계속되어 온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또 반드시 집도 없고 전지도 없는 곳에 터를 잡는다면 백성에게도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경기에서 가릴 만한 곳이 없으며 하삼도에 지리관을 보내어 감사와 함께 돌면서 가리게 하는 것도 경솔히하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하고 작년 권벌이 아뢰기를 지난해 경산 땅에 안태할 때에 신이 차사원으로 친히 보았습니다. 안태하는 근처는 다 묶이게 하였으므로 그 곁에 집이나 전지를 가진 백성이 모두 울부짖었는데 안태하고 나서는 다 백성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미리 한계를 정했더라면 백성도 미리 알아서 심하게 소동하지 않을 것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피차를 분간하지 않으므로 백성이 먼저 소유하니 이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풍수에서는 본디 믿을 수 없는 것이라 안태하는 일 역시 관계될 것이 없는 일인데 백성만 소유하게 되니 먼저 한계를 정하도록 하라 하며 유용건이 아뢰기를 화를 당하고 복을 받으면 화를 당하고 복을 받으며 오래 살고 일찍 죽는 데는 반드시 하늘이 정한 바가 있는 것이니 이것은 다 보탬이 없는 일입니다. 원자라면 오히려 땅을 가려야 하겠으나 번번이 그렇게 한다면 땅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고 벌이 아뢰기를 화복의 설이 무슨 관계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상시 사대부의 집에서는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거나 태는 죄다 불에 태우니 이것은 화복에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예전 관례에 따라 예사로 하는 일인데 과연 보탬이 없으니 유사히 물어서 다시 차치할 방법을 생각하도록 해야 하겠다 하였다. 상지관은 대궐, 능 등의 틀을 잡는 일을 맡아보는 벼슬아치이다. 태봉은 왕자, 왕녀 등의 태를 묻는 일인데 뒤에 나오는 안태, 봉태도 같은 뜻이다. 다만 태봉은 태를 묻는 곳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3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봉태할 땅은 먼저 동문 서문 밖에 터를 가리되 문 밖에 마땅한 곳이었거든 하루길이나 이틀길 되는 곳에 가리고 하루나 이틀길을 넘지 말라. 상장에 있어서 터를 가릴 때에도 먼 데서 찾을 것이 없는데 더구나 이 일이겠는가. 하 삼도에 내릴
보낼 것도 없다. 또 태가 묻힐 땅 근처의 전지를 묵히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인데 백성이 모르면 혹 소유가 많다. 이것도 큰 패단이니 먼저 그 한계를 정하도록 하라. 또 경기에 마땅한 곳이 있으면 하삼도에서 가리더라도 증거사를 보낼 것이 없다. 외람된 짓을 하지 않을 상지간을 가려보내어 그 도의 감사와 함께 돌면서 한꺼번에 털을 가리도록 하라 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관찰사는 다들 ing임할 것은 없으나 그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자가 있다면 ing임하는 것도 괜찮으니 의정부에 난관을 불러 합자 때에 묻게 하라. 또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이 바야흐로 직사에 마음을 다한다 하는데 이 도는 땅이 크고 백성이 많아 기년 안에는 백성의 고통을 죄다 알 수 없으니 ing임하여 백성이 그 참된 혜택을 입도록 할 것인지도 얼러묻게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3일 을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이 성은 이 행의 일을 4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3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참창관 이자 시독관 유용건 사경 손수가 이 성은의 일을 논하여 대간의 말을 따르도록 청하였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3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밤에 달이 태미 동원의 삼공 내좌성 밑으로 들어갔다가 꿰뚫고 나갔는데 달에는 무리가 지고 양이가 있고 또 백기가 달 무리의 동쪽 가를 꿰뚫었는데 무리보다 컸다. 태미 동원의 삼공 내좌성은 익수 진수의 북쪽 북두의 남쪽에 있는 쌍괄호 모양의 별자리를 태미원이라 하며 그 동쪽 울타리 곧 우괄로 모양에 해당하는 것을 동원이라 한다. 동원의 남단을 이루고 있는 별을 좌집법이라 하며 그 울타리 안 동북쪽에 모여있는 세 별을 삼공내좌라 한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승지 이자가 관상감의 혼도를 가지고 아뢰기를. 간밤의 달무리는 여느 때와 아주 달라서 백기가 달을 꿰었었는데 그 형상을 그린 것이 달무리보다 크니 이것은 비상한 이변입니다. 또 달은 이미 태미원 밖을 운행하는 것인데 간밤에도 도리어 원 안을 지나갔으므로 그 길을 잃은 것이 심하니 매우 위태롭고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근래 재변이 계속되어 끊이지 않은 데다가 이제 또 달무리와 길을 잃은 이변이 있으니 하늘의 꾸중이 지극하다. 나의 놀랍고 두려움이 어찌 끝이 있으랴. 빨리 정부에 일러 부족한 데를 서로 닦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4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동지사 이유청 참창관 한효원 시강관 공설인 정경 이희민 등이 달무리의 이변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하늘에 응답하는 것을 논하였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4일 병신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강서현 서학산에 진달래꽃이 한창 피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4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정운에 전교하였다. 오늘 주강 때 경영관이 황해도 평안도 등의 홍수와 가뭄이 따르므로 곡물을 많이 줄이도록 이미 명하였으나 백성은 참으로 혜택을 입지 못한다 아뢰었는데 감사에게 물으라.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4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4일 병신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이 성은 이 행의 일을 4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4일 병신 일곱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5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우의정 신용배 좌찬성 김전 우찬성 최숙생이 아뢰기라. 달의 운행의 길을 잃고 또 달무리 지고 백기가 월궁을 꿰는 것은 다 비상한 재변입니다. 신당은 미처 모르다가 하교를 들은 뒤에 알고서 지극히 놀랍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응험으로 말하면 천문을 아는 자일지라도 반드시 알지는 못하는데 신등은 천문을 모르는 무로 무슨 일에 대한 응험인지 모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그 직사에 선능한 관찰사를 가려서 구임시키는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나 상예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대저 인품이란 각각 다른 것이어서 치사는 예의하지 못한 듯하나 통틀어 헤아려 보면 넉넉한 자가 있고 부서 끝에서는 잘한 것으로 일컬어지나 통틀어서 넉넉한 사람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며 일기 안의 현부를 알기는 어려운 것인데 한 사람을 어디다 하여 구임시키면 그 밖의 사람들이 다들 마음에 불안할 것이니 이 일은 아름다운 듯하나 역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또 김안국이 직사에 예의한다는 말은 신도 들었습니다마는 정강필 등이 김안국을 가리켜 예의한다고 한 것은 되게 부족하게 여긴 것이다. 김안국을 당시 사람들이 추천하여 일 길을 더 유임하도록 청하였으므로 정광필 등이 그것을 혐오하여 말한 것이다. 경상도는 땅이 크고 사람이 많아 사성이 매우 번다 하므로 반드시 병이 없는 자를 가려서 보내어 일기사일을 겨우 지탱할 수 있는데 만약에 또 일기를 더하거나 달수를 더하면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래 논하는 자가 하삼도의 관찰사를 양계처럼 부윤을 겸하게 하자고 하나 신등의 뜻에는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조정조에도 일기를 넘기지 않았는데 세종 말년에 이르러 잠시 부윤을 겸하게 하였다가 곧 예전대로 회복하였습니다. 만약에 반드시 겸하게 하자면 경상도와 같은 데는 다른 두 도로 나누어야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월미연의 도형을 보니 내가 매우 놀랍다. 별의 작은 이변이 있더라도 놀랍고 두려워 편히 쉴 경황이 없는데 더구나 달이란 묻음의 어뜸으로써 이제 이변이 이에 이르렀으니 하늘이 경계를 보인 것이 크다. 나는 본디 공구수성해야 마땅하거니와 대신도 공구수성하여 부족한 것을 서로 닦아야 한다. 관찰사의 구임에 관한 일을 경연에서 말한 자가 있었고 내가 옳게 여겼으므로 물었는데 대신의 생각이 과연 옳다 하였다. 정광필 등이 아뢰기라. 올해 평안황의 두 도는 기곤으로 궁핍한 것이 곤궁한 것이 심합니다. 다른 도는 농사가 조금 잘 되었으나 지난해 농사가 매우 잘 되었으므로 벼가 익기 전에 거의 다 베어들여서 지금은 벌써 다 먹었으니 올해 나눠준 관조는 거둬들일 수 없겠고 지난해 나눠준 것도 일체 거둬 날라오면 전년처럼 공공할 것입니다. 호주의 물에서 어쩔 수 없으니 후년으로 기한을 늦추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정강필과 신용계가 또 아뢰기를 조정비에서 반역한 사람의 외손은 청류한 벼슬에 사용하지 않았으니 이제 만약에 사용한다면 반드시 조정과 함께 의논해 정한 뒤에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이 박호는 성상문의 외손입니다. 성상문 박팽년의 일에 대하여 반역의 유례가 아니라 하고 절이로 논하고자 하는 시종의 의논이 있으니 이조가 이 의논 때문에 사용한 듯 합니다. 박호의 사람들만 아깝게 여길 만하여 판사가 되는 것은 신등도 승서를 건청하려다가 못하였으나 이조의 경우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였다. 관조는 관에서 대여하는 곡식이다. 또 관에서 대여하다가 환납하는 것을 관적이라 하며 환자라고도 한다. 또 두 가지를 합쳐서 조적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말이나 다 같은 뜻이며 백성이 공국할 때 대여하였다가 수확 뒤에 10분의 1의 이식을 붙여서 거둬들이는 것이 상례이다. 증조실록 30권 증종 12년 11월 25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사간 정충량 장령 정사룡 지평 조한필 헌납 김구 정은 이 약병이 아뢰었다. 정성들이 집이 박호가 성상문의 외손이라 아뢰었는데 신등은 이런 의논을 내리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저 선왕의 관대한 정치는 형벌이 후손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니 같은 성을 이어받은 자손일지라도 미치지 않는데 더구나 외손이겠습니까? 또 근데 성상문이 세조조에서 죽었으나 노산조에서 녹을 먹었으니 그 뜻은 그 임금을 위한 것이라 합니다. 이 길을 열어서 권장한 뒤 아래 사람 중에 격려되어 충성을 다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박호를 결코 갈아서는 안 됩니다. 이때 두 정성의 말은 이미 입계하였으나 오래도록 개하되지 않았다. 정충량 등이 마침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가 정성의 말을 듣고 곧 합사하여 와서 한급히 아뢰었는데 아랫말은 다 김구 이 약병의 뜻이었다.
김근은 소름을 회복하는 일을 거론하고자 했으나 동료들이 말려서 드디어 못하였다. 증조실록 30권 증조 12년 11월 25일 정료 세 번째 기사. 포적을 감하라고 명하였다. 포적은 포흠된 관적, 곧 관에서 대여하였다가 제식에 거둬들이지 못한 곡식을 말한다. 증조실록 30권 증조 12년 11월 25일 정료 네 번째 기사. 정강필 신용계에게 전교하기란 아랫바 박호의 일은 조정의 의논이 하나로 정해지기를 기다려서 해야 하겠다. 다만 박호의 인물은 쓸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박호가 이 말을 들으면 안심하고 제적할 수 없을 것이다. 대신들이 여기에 모여 있으니 가부를 의논하여 아래라 하며 정광필 등이 아래기를 조정의 의논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조가 홀로 그 뜻대로 하였으므로 신등이 옳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말하면 신등이 아깝게 여깁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박호는 그대로 그 직에 있게 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30권 증조 12년 11월 25일 정료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되 금토관 임건이 아뢰기를 지금은 왕자 이하 종친들이 자주 뵙지 못하니 선왕조에서 하신 일과 다릅니다. 달마다 추하루 보름으로 문안하느라 다들 골증에 모이는데 한추위와 무더운 때에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다가 해가 저물 때야 비로소 피하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번번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혹 훈계를 한정해서 접견하거나 그 회포를 아르게 한들 정치에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라. 그 말은 지당하다. 먼 부치 종치는 연회 때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으므로 풍계를 한장하여 접견하려 하였으나 아직 하지 못하였다 하며 참청관 성세창이 아뢰기를 임금이 어버이를 공양하는 것은 여러 사람과는 같지 않으니 대개 사방의 전공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맛 있는 물건의 복량은 상께서도 참여하여 아셔야 합니다. 또 우선당은 오로지 종친을 접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선왕께서는 혹 향실에 나가 향을 받으러 오는 종친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왜 종친은 먼 듯하나 선왕으로 본다면 같은 자손입니다. 하고 설경 안처순이 아뢰기를 부자간에는 상하가 다름이 없이 음식을 먹고 귀가할 점에 본 뒤 서로 상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고 성세창이 아뢰기를 주나라 때에는 영대를 쌓아 천문을 우러러보고 제앙을 굽어 살폈으니 하늘을 공경하고 제앙을 삼가는 도리가 지극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관상감을 설치한 까닭은 이를 위해서의 일터인데 하는 일이 지극히 소원하여 크게 본이 어그러지며 관상감의 관원 중에는 오승이 운행하는 도수를 잘 아는 자가 드무니 어떻게 감히 천문을 우러러보아 인사를 살피겠습니까? 그일 목성이 태미원을범하고 달이 또 태미원을범하였는데 이것은 다 성세에 있어서는 안 될 죄본입니다. 관상감의 일은 정성이 맡아 다스리니 중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없는데 그 일을 중하게 여겨서 유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종조는 지도가 지극히 갖추어졌는데 간이대 같은 것을 다 그때 세운 까닭은 하늘을 공경하고 재앙을 삼가는 도리가 지극히 크고도 급하기 때문이었으니 이제 대신을 가려서 특별히 가르쳐야 합니다. 신과 김안국이 보루각과 흠경각의 교정을 맡았으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누각도 혹 어긋나는 것은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니니 유념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천문의 일은 지극히 크다. 관상감의 관원이 무슨 아는 것이 있겠으며 또한 어떻게 잘 하겠는가. 그러므로 이미 젊은 문신으로 하여금 익히게 하였다. 하며 성세창이 아뢰기를 문신 중에 배울 만한 사람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 이문, 한어, 사자 등의 일을 아울러 닦는다면 어떻게 전업하여 기예에 반드시 정통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안쳤으니 아뢰기를 대신은 박호가 성산문의 외손이 된다에 말을 하나 박호의 사람 되면 사람들이 다 아끼며 이미 홍문록에 올랐고 또 대직이 되었으니 국가에서는 이런 일에 대하여 그 일을 넓혀야 합니다. 태종조에는 정몽주의 전례를 크게 여겨서 충신으로 논하여 자손을 녹용하였는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사습을 배양하고 국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특근대 대신은 이조가 조정의 의논을 기다리지 않고서 주의한 것을 그르다 하였지 지비를 갈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조선에 구애되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외종치는 임금의 고모의 딸들을 말한다. 홍문록은 홍문관의 교리, 수찬 등을 선가하는 기록이다. 먼저 홍문관의 박사, 저작, 정자 등이 문과 방목을 살펴서 뽑을 만한 사람을 베껴낸 다음 부제학, 전한, 은교, 보요리, 수찬 등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에 권점, 둥근 점을 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본관 홍문록 또는 본관록이라고 한다. 이 본관록을 가지고 의정과 이조의 판서, 참판, 참의 등이 모여 권점한다. 이것을 정부 홍문록 또는 도당록이라고 한다. 이것을 임금에게 아뢰어 차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임명하게 된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5일 정류 6번째 기사. 대간에게 전교하였다. 대신에 지비를 갈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다. 박헌은 그대로 그 벼슬에 있어야 한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5일 정류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5일 정류 8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하렸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6일 무술 첫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6일 무술 두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간관 조광조가 아래기라는 그는의 암탉이 변하여 스탁이 되고 머리가 둘 달린 소가 있고 다리가 네 달린 닭이 있고 무지개가 경상도에 또 나타나고 달의 운행이 제 길을 잃고 백기가 월궁을 꿰었으니 모두가 음이 성한 제변입니다. 임금은 궁중에서 언매할 때에 생각하는 하나하나를 본디 잘 살펴야 합니다. 궁중의 일은 사람들이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천지와 귀신이 함께 굽어 살피며 사람들이 보지도 알지도 못함으로 함부로 하기가 매우 쉬우나 천지와 귀신이 함께 굽어 살피는 까닭에 은폐하기 매우 어려우니 유념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대신이 궁중의 일을 거느려 살필 수 있었으므로 궁중과 부중이 모두 일체이다 하였으나 지금은 대신이 궁중의 일을 살펴 알지 못하므로 궁중과 부중이 천리나 막혀 떨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니 성념에 늘 이 마음을 두어 있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하늘과 사람 사이에는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니 공부수성을 지극히 해야 한다 하며 조광조가 아뢰기를 성하게 고명하여 선악과 시비를 환히 아시면 오히려 화를 받고 복을 만들 수 있고 재앙을 돌이켜 상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천심은 이내이니 임금에게는 재변이 많은 것이 해가 되지 않고 재변에 대하여 삼가지 않은 것이 해가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일의 재변은 다 음이 강성하고 양이 미약한 까닭으로 나타난 것이다. 무슨 일에 대하여 음험인지 적확하게 가리킬 수는 없으나 중국으로 말하면 양은 천자이고 음은 이적인데 그는 이적이 중국을 침범하고 달자가 나을 테니 얼음이 연되는 변방의 일이 또한 염려스럽다. 그러나 안을 먼저 충실히 하고 나서 밖을 대비해야 하리라 하며 조광조가 아뢰기를 병마가 정강하며 병사는 역시 걱정할 것이 없겠으나 패조 이래로 민생이 안정할 바를 잃었으니 백성을 돌보는 일은 먼저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위에서 백성을 돌보는 마음을 가지나 수령이 봉행하지 않은 것이다. 하매 조광조가 아래기를 상께서는 그 정성을 다할 따름이요 아래 사람을 책망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고 참장관 유운이 아래기를 천지의 이치는 엄양에 불과할 뿐이고 재변은 각각 유에 따라 응음하는 것인데 엄류 중에서 큰 것으로는 이적, 첩부, 소인 세 가지만 한 것이 없고 재변을 거치게 하는 도리는 이 세 가지를 삼가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 또 모든 백성이 범죄는 다 기근에서 일어나는데 요즘 농사를 권장하는 정사는 다 거칠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전에 전야가 개척되고 안 된 것을 가지고 권장하는 징계하는 일로 삼았으니 이제도 분리의 관원을 보내어 전야를 순시하여 개간되었으면 그 수령을 보장하고 황무되었으면 수령을 출벌해서 수재 한제에 구애됨이 없이 권장하고 징계하는 일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농상은 의식의 근본이므로 예전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누구나 이것을 중하게 여겼거니와 감사 수령이 성심을 다하여 권면하면 백성이 근본을 힘쓸 줄 알게 될 것이다.
따로 법을 세운다면 그것이 옳은지 나는 모르겠다 하며 통지사 남곤이 아뢰기를 요즘 보건대 놀며 일에 게으른 자가 많은데 이것은 근본을 도탁케 하는 정사가 엄하지 않기 때문이며 저자에서 말단을 쫓는 자가 예전보다 갑절이 되는데 이것은 말단을 쫓는 것을 금지하는 정사가 역시 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간이 가멸하면 투박한 풍속이 절로 없어져서 왕정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말단을 쫓는 자가 많고 근본을 힘쓰는 자가 적으므로 모든 장사하는 것 자를 금하고 싶기는 하나 역시 민간에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바꾸는 방법이니 만약 일제 금한다면 역시 배단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증조실록 30권 증조 12년 11월 26일 무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30권 증조 12년 11월 27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이조판서 한세관 참판 긴급 휘비 아뢰기를 집이 바코는 이미 홍문록에 올랐고 대간도 주의하였으므로 집이로 의망하였으나 반드시 조정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합당하다는 것을 환히 알게 한 뒤에 주의해야 하는데 이제 문득 마음대로 주의하였으니 대주의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바코는 쓸만한 사람이다. 대제하지 말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내가 관안을 보니 호문관의 관원이 부족이 많은데 지금은 바야흐로 이약을 토론하는 때이니 경영관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전일 정사 때의 조광조 김정을 승지 대간에 주의하였으나 내가 낙점하지 않았다. 다른 경영관도 오히려 돌아가며 진강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학에 더욱 힘쓰니 다른 벼슬을 제수해서는 안 된다. 홍문록이 부족하면 한 번의 정사에서 그 부족을 죄다 채울 수 없으나 이번 정사에서 한 사람을 차임하고 다음번 정사에 또 한 사람을 차임하곤 하면 그 부족이 절로 채워질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7일 기하 두 번째 기사 호조판서 안당 참판 이자견이 아뢰기를 올 가을에 조전한 곡물이 대개 평안도는 2만 녀석, 황해도는 9만 녀석인데 조졸 중 간사한 무리가 몰래 훔쳐 쓰고는 죄를 입게 될 것을 염려하여 쌀을 적셔 그 부족을 불린 수량이 도리어 배가 되는데 감납하는 자도 알 수 없으며 그것을 갖고 오래 쌓아 둠으로 많이 썩는다 합니다. 청가대 시종 중에서 강명한 사람으로 평안도에 일원을 보내고 황해도에 이원을 보내어 적간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하고 또 아뢰기를 전일 정교의 각도의 왕년의 관적을 받아들이지 말게 하라 하셨습니다. 함경도의 군자는 원수가 넉넉하지 못한데 만약에 변방의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만분의 1이라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금년에는 농사가 조금 잘 되었으니 을해 병자 두 해에 관적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경창에서 계유년에 나누어 준 쌀은 아직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이 자문 많은데 각 고을의 진성이 이미 해저에 도착하였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은 곳도 있으니 지금 중지시키면 뒤에 거둬들이기 어렵습니다. 군자 강감의 곡식 6만 여석을 전에 평안 황해 두 도로 날랐으므로 국호가 비었으니 경창의 사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니 찬교하기를 여느 때의 어사라면 시종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 옳겠으나 이 일은 다만 그 허실을 작간할 따름이며 또 경영관이 많이 모자라니 보내어서는 안 된다. 외가민 중에 어찌 강명한 사람이 없겠는가. 이조로 하여금 차출해 보내게 하라. 함경도의 환상과 경창의 환상은 아랜대로 받아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진성은 지방관하에서 중앙관하에 보고하는 문서이다. 각사가 진성이라고 부르는 문서는 일정하지 않으나 대개 노비 등의 선상 또는 취재에 응시를 희망하는 자의 명단과 관계, 기록 등은 각 고을에서 종합하여 관찰사에게 신고하면 관찰사가 그것을 점련하여 해사로 보내는데 이런 종류의 문서를 말한다. 군자 강감은 용산강에 나가 있는 군자감의 분감이다. 증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8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찬교하였다. 내가 애써 어진 사람을 구하느라 매양 대신에게 어진 사람을 추천하도록 권하는 까닭은 그 뜻이 되게 시용하려는 것이다. 대신이 어진 사람을 추천하였는데 빨리 쓰지 않는다면 어진 사람을 구하는 뜻이 어디 있겠는가.
어진 사람을 구함에 따라 첨가하는 것도 미치지 못할세라 염려하듯 해야 하고 쓰는 것도 미치지 못할세라 염려하듯 해야 한다. 전일 경륜에서 우의정이 김식을 첨가했으므로 수령에 서용하여 백성이 다스리는 술법을 시험하고자 한다. 식은 경관에서 시험하였으나 병 때문에 행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다시 시험해야 하니 내가 이것을 말하라 하였으나 그날 이조 참판이 친히 그 말을 들었으므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 뒤로 정사가 이미 지난데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제 말한다. 이 말을 이조에 말하라.